네, 이번엔 자기장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이제 자기장에 나온 첫 번째에서 하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흐른다고 할 때, 전류의 크기를 I만큼 흐른다고 하면은, 오른손에 있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췄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인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르는데 이 자기장이 직선 전류에선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만약에 밑으로 가게 되면은 그 반대가 되겠죠. 밑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른손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자기장의 크기는 이 자기장의 크기는 뭐 비례상수를 K라고 하면 어, 이 직선 전류에서 떨어진 거리 R,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R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 B, R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인 I에 비례한다는 요식 하나. 그러니까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요거 두 가지 사실만 알고 이제 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일단 A라는 거는 원형 전류예요. 원형 도선이 있고, 그다음에 B는 직선, B하고 C는 직선이고, 그다음에 요 원형 전류, 원형 도선의 중심이 P고요. 반지름은 A. 그리고 B는 여기하고 또 A만큼 떨어져 있고, C도 또 여기서 B하고 또 A만큼 떨어져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점 P에서 자기장이 제로래요. 제로고, 그다음에 A에는 I0가 흐르고요. B는 I0고 C는 I가 흐릅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잘 봅시다. 일단 P가에서 자기장이 제로이기 때문에 P에서 자기장이 제로예요. 자, P에는 지금 자기장이 요 A하고 B하고 C 세 개에 있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모두 거기서 겹치겠죠. 자, P일 때 A가 P에 대해서 하는 자기장은 보면은 우리가 여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면 요 점 P에서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서는 올라오는 방향입니다. 즉, 그 종이 뒷면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방향. 요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B가 P라는 점에서 보는 자기장 방향은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저 P에서 바라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지면으로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점 P에서 A하고 B에 대해서 다 점이 올라오기 때문에 점 C는 안 봐도, C가 P에 올라오는 점은 안 봐도 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면을 뚫고 내려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아까 C에서 형성이 돼야지 B가 점 P에서 자기장이 제로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 되려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보시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P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 되니까요. 그래서 C는 C에서의 도선 C에서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기는 어, I의 전류의 크기는 2분의 3 I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선 A가 P에 대해서 하는 거는 도선 전류는 이렇게 해서 B의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장 B의 A는 K에 보시면은 거리가 요 도선의 거리가 A니까 A고요. 그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I0,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장이 B 도선이 자기장 B 도선이 전 P에 끼치는 자기장의 크기는 K, 마찬가지 K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거리가 A해서 2A가 떨어져 있죠. 2A분의, 그다음에 전류는 I0니까 I0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C가 P에 엮이는 자기장은요, K에 얘는 3A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3A분의, 그 다음에 전류는 I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요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 두 개가 다 합쳤을 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요거하고 같다는 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한번 식을 보면은 그냥 k에 a분의 i 제로 더하기 k에 2a분의 i 제로가 k에 3a분의 i와 같다가 되는 거죠. k는 뭐 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정리하면은 2a분의 3i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3a분의 i인데 그럼 결국 i는 3을 이쪽에 넣으면 2분의 9i 제로가 되죠. 즉 i는 여기 CS 전류는요 이 i 제로 크기에서 2분의 9만큼 한 4.5만큼 4.5배 정도 더 큰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i가 2분의 3 i 제로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냐하면 이게 2분의 3 i 제로니까요. 2분의 9 i 제로니까 2분의 3보다 큰 거죠. C의 전류 흐름하는 B의 전류 흐름 방향과 반대 맞죠. 아까 한 것처럼 얘가 반대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얘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점 P에서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과 그러니까 점 P에서 A가 아니라 이 B하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말이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I가 되게 크기 때문에 C는 P에 대해서 뚫고 내려가는 거고 B는 P에 대해서 뚫고 올라오는 거지만 이거 두 개 합쳤을 때는 뚫고 내려가는 거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더 크기고 그래야지 또 A에 의한 전류장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 구하면 올라갈 때는 이렇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방향이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크기는 이 도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반비례합니다. 요 식이 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마찬가지 푸는 건데 보시면은 전류가 무한히 가는 곳인 평행 전류가 있고요. 요 위에 P하고 Q가 이렇게 도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선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A, B, C 세 개의 이제 위치가 있습니다. 종이에 A, B, C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요 위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간격이 이렇게 D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면은 그리고 C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로래요. 그러니까 C가 제로라는 얘기죠. C에서의 전류장이 제로라는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P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위로 올라간다고 돼 있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요 A 위치는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B 위치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겠죠. 뚫고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C 위치는도 마찬가지로 뚫고 내려갈 겁니다. 이 P에 의해서는요. 근데 C는 아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로라 했기 때문에 이 도선 Q에서는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요. 얘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전류 방향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돌 거니까요. 이렇게 돌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선 Q에 흐르는 그 방향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즉 조선 P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전류의 세기는 P에서보다 Q의 세기가 작다. 이거는 그냥 봐도 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가까이 붙어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자기장이 사실은 여기서 같기 때문에 그냥 봐도 P가 Q보다 더 세다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얘가 세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냐면 이 셀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데 I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도선 Q보다 얘가 여기서 자기장을 C에서 자기장을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P에서가 Q가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P가 더 전류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 풀어봐도 됩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P가 C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전기장 B의 P는 뭐 K에 거리가 3D죠. 3D분의 전류는 I고요. 그 다음에 Q가 C에 미치는 거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B의 Q는
K의 거리가 요 C에서 그리는 D니까요. D분의 여기는 이제 전류는 모르니까 전류 X로 갑시다. 그럼 요 두 개가 같죠, 그죠? 그럼 보면은 K는 없어지고 3D분의 I는 D분의 X가 되니까요. X는 3분의 1I. 즉 뭔 소리냐면 이 도선 Q에 흐르는 전류는요. P의 전류 I보다 3분의 1 I밖에 안 되는 3분의 1 I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죠, 그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PS와 Q에서 작은 게 아니라 더 크니까 이건 아니고요. 전류의 방향은 PS와 QS가 서로 반대다. 그렇죠. 지금 P가 올라가는데 Q는 내려오니까 서로 반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AS가 B보다 작다. 자, 이제 A하고 B를 한번 봅시다. 자, 도선 P에 대해서에는 A는 올라오고 B는 내려가는데요. 도선 Q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얘도 내려가고요. 얘도 내려가죠. 그냥 봐도 이렇게 보세요. A에서의 자기장은 A의 자기장은 P에 대해서는 올라오고 Q에 대해서는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상쇄가 돼서 되는데 B는 양쪽에서 다 똑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A보다는 B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A에서가 B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죠.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자기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니언 디귿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엔 요 내용만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직선 도선 A, B, C가 있는데 이놈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지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 도선이 지면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사실 이렇게 점으로 보이지만은 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보는 겁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의 수직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A에서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면은 그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점 P에서는 A하고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로인데 이놈은 A하고 B에 대해서 제로예요. 네, 그 다음에 점 Q에서는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 뭐냐면은 여기도 자기장이 제로인데 이 자기장은 A하고 B하고 C에 의해서 제로라는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우선 도선 A는 이런 전류 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Q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즉 A에 의해서 점 P에서는요. A에 의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A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P에서는 아까 A하고 B에 대해서 전류에 대해서 자기장이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되려면 이쪽은 점 B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이겠죠. 그래야 얘가 제로가 되니까요. 자, 요게 제로가 되려면 요게 이제 요 P에서 자기장이 밑으로 방향이 가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돌려면 지면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도선 A하고 B는 똑같은 방향인 거예요. 자, 이제 Q를 한번 봅시다. Q를 보면은 Q는 지금 A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마지막에 올라가고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B에 대해서. 그럼 Q에서 A, B, C에 대해서 제로가 되려면요. C는 무조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C. 그러니까 C가 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겠죠. 이 방향 흐르면요. 네.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네, 그림이 잘 안 그리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태를 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여기 보면은 P란 점이 A하고 B에 대해서 전기장이 제로라고 그래, 자기장이 제로라고 그랬는데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제 전류의 세기만 가지고 이제 자기장을 비교해야 되는데 얘가 이쪽에서 자기장이 제로이기 때문에요.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세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같아야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두 개의 여기서의 자기장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은 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의 수직으로 들어간다. 아까 여기 따져보니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A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에서 서로 다르다. 이제 A하고 C만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죠. 잘 봅시다.
우선 A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는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봅시다. A와 C, P에서 A와 C에 대해서만 B는 없어지는 거예요. B는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P는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B를 없애봅시다. PQ에서 없애보면은 A도 올라가고 A는 올라가고 C는 올라가니까 어느 게 큰지 모르지만 원래 B가 여기 올라가는 거가 있을 때, 그죠? B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을 때 이게 제로니까요. 얘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얘보다 얘 두 개 합이 요거니까요. 이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C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밑으로 합하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P는 위로 올라가고요. Q에서는 밑으로 떨어지는 게 됩니다. A하고 C만 따지면. 자, 여기 보면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가 P와 Q에서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죠. 위아래로.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요 내용만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따지는 것도 그냥 사실 약간 퀴즈처럼 그냥 따져보면 되는 거죠. 하나하나 경우를. 네. 예,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얘도 전류가 I로 흐르면 이렇게 돌아가고 밑으로 떨어지면 I가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B는 K의 아래 반비례,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자 두꺼운 종이에 직선 도선을 수직으로 띄웠어요. 그다고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북이라는 거는 나침판이 원래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에 보면 북쪽을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위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흘리게 했더니 이놈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시타만큼 회전하였다는 거죠. 이게 나침반에 왜 이게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 그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보면은 얘가 이쪽 흘렀기 때문에요. 이게 자기장이 얘가 이렇게 흘렀으면 사실 자기장이 이렇게 여기 이제 수직으로 당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이쪽 원래 있던 받침판이 이렇게 합력을 하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원래 지구 자기장이고요. 이쪽은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고요. 이 두 개 방향이 이제 각각 당기면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되니까 여기가 이제 시타가 되는 거죠. 시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나침반을 원래 여기 요 점에서 점을 P점으로 옮겼어요. 요 점으로 P를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기장의 세기 약해지죠.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전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고요.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자, 여기 자기장이 약해지면 예를 들면 이쪽에 자기장이 이렇게 작아졌다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작아지면 합력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가 시타 4가 되는 거죠. 원래 시타 각도보다 어떻게 되죠? 작아졌죠, 그죠? 시타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약해지니까요. 돌아가는 방향이 더 작아졌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도선의 전류가 증가하면 시타가 이거는 도선의 전류가 증가하면요. 얘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쪽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되죠? 각도가 더 커지죠, 그죠? 더 커지죠, 이렇게 더 커지죠. 그래서 시타가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북 방향이다. 서북이라는 건 서북 요쪽 방향이라는 건데 지금 그 방향이 아니고 지금 서쪽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럼 이제 이쪽 점에서는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서북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X고요. 답은 기억이아닙니다. 쉽죠, 그죠? 네,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전류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요.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이게 뭐 금방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B는 K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봅시다. 가에는 보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있는데 이 AB가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처럼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XY 평면 수직이라는 말이 지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PQR은 요 같은 X축 상에 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그러니까 B에 흐르는 전류는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X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시간이 T2일 때, 시간이 T2일 때는 여기 오른쪽 나에 보면 시간이 T2일 때는요. A는 전류가 3I고요. B는 전류가 I인 경우예요. 그래서 A는 3I고 B는 I인 경우 점 R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래요. 자, 제로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선 R에 제로이기 때문에 R에 한번 따져보세요. 우선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장이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 R에서 일단 첫 번째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려면 A에 의해서는 얘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 힘을 받아야지 자기장이 받아야지 얘가 제로가 되겠죠. 자, 이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이 가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려면 얘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돼서 일단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간 t1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점 P와 R에서 서로 반대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그럼 일단 A가 어쨌든 나오는 방향인 건 알았죠. 전류 방향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알았고, T1일 때는요, A하고 B에서 둘 다 전류가 똑같이 흘러요. 그죠? 여기서 I가 흐르는 겁니다. I가 흐를 때. 자 봅시다. P에서는 점 P하고 R이니까 두 개만 따져보면 점 P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받는 힘을 받게 되겠죠. A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B에서는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전류가 같은데 A에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얘가 힘이 B는 3D고요, A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B의 영향은 적고 A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P에서는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R에서는 볼까요? R에서는 A는 위로 올라가고 B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A는 멀리 떨어져 있죠. 같은 전류인 경우에요. 지금 T1일 때니까요. 같은 전류일 때니까 그러면 A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A는 멀리 떨어지니까 얘는 약하고요. B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세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도 밑으로 떨어지고 얘도 밑으로 떨어지니까요.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점 Q에서죠. 자, 이건 뭐죠? Q는 보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Q에서는 이렇게 A 방향으로 받을 거고 B 방향은 B 방향도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받겠네요. 네. 자, 점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2배이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 한번 구해보죠, 뭐. 이건 뭐 한번 뭐 구해보면 일단 T1일 때는 A하고 B가 더 전류가 다 I니까요. 이때 Q에서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방향은 위로 올라가요. 자,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뭐 이렇게 되겠죠. K에 A에 대해서는 보면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분의 I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찬가지 K에 D분의 B도 마찬가지 I죠. 이게 A고 이게 B예요. 두 개 들어가면 이 K에 D분의 2I가 자기장의 힘이겠죠. B. 이게 B가 되겠죠. 자기장. 자, T2일 때는 A가 3I가 되죠. 그래서 K에 거리는 똑같으니까 D분의 3I A에 대한 거 플러스 K에 B는 똑같죠. B에 대해서는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게 K에 D분의 4I가 되죠. 4I가 되죠. 그럼 이게 보면은 T2일 때보다 T1일 때보다 T2가 두 배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시간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두 배가 더 크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 대해 실제 나오는 방향, 수준이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런 문제들은 보면 일단 먼저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하고요. 특히 뭐 전류 자기장이 제로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석한 다음에 보기를 하나씩 풀어 나가면 됩니다. 네, 이 문제도 없다. 이거는 뭐 원형 도성인데 원형 도성도 직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냥 그 오른손 법칙으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 방향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원형등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 P와 Q는 원의 중심이다 하고 돼 있죠. 자, 가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I만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냥 직선하고 방향은 직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I는요, 한쪽은 그러면 이제 P에서는 얘는 올라오는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가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Q에서의 방향은 보면은 바깥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올라오는 방향이고요.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Q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점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라고 했죠. B는 보면은 일단 여기 반지름이 2A니까요. 일단 그 비례상수고요. 그 다음에 2A분의 전류 I. 즉 B는 K2A분의 I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점 Q에서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봅시다. 얘는 바깥에 있는 것은 올라오고요. 안에 있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죠. 자, 우선 바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올라오는 대한 거는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K에 거리가 2A죠. 2A분의 전류는 2I네요. 그 다음에 X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Q 안에 있는 거는 K에 A분의 I죠. 이거 두 개는 지금 이거 두 개 이걸 보면 이거는 그냥 K에 A분의 I죠. 똑같죠, 그죠? 이게 똑같다는 말은 뭐죠? 여기 장기장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올라오고 얘는 내려가는데 두 개 크기가 똑같으니까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A입니다. 답은 전기장은 제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또 도선이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고요. 이렇게 내려 떨어지면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B는 K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요거 갖고 푸는 겁니다. 문제 보면은 A라는 원형 도선과 B라는 원형 도선이 있고 A는 반지름 A고요. B는 반지름이 2A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C는 이제 또 직선 도선이 있고요. A, B, C의 정류의 세기는 A는 I0, C도 I0, B는 I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 B의 중심 점 P에서 자기장이 제로라. 점 P의 자기장이 제로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 이제 바로 저기 그 한번 따져봅시다. 뭐 보기를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따져보면 돼요. 이게 제로가 되려면 자 봅시다. A가 이렇게 도니까요. A가 이렇게 도니까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이 A에 의해서 점 P에서는요 위에서 위에 올라와요.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점 C는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요. 점 C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니까 점 C에 의해서 P 점도 올라오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점 P에서는 자기장이 제로라고 했으니까요. B에 의해서는 무조건 안으로 떨어지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근데 이게 떨어지려면요. 이게 떨어지려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얘가 이렇게 돌아갈 자기장이 발생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B에서는 전류 방향 요 방향입니다. 자, 요 내용까지 확인하고 한번 저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기억은 i는 이 i 제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제로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i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선 a가 p에 가해지는 자기장은요. a가 p에 대해 가해지는 뭐 ba라고 합시다. ba는 자기장 ba는 k에 거리가 a죠. 그리고 자기장은 전류는 I0죠. I0. 제로죠. 그다음에 B가 C부터 할까요? C가 P에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B의 C에 K에 얘는 거리가 이제 C에서 P까지 거리는 2A니까요. 2A분의
전류는 I0라고 했죠. 그 다음에 B가 P에 대해서 하는 건요. B는 K에, B에 대해서는 거리가 2A니까 2A고요. 전류는 I,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C 요 두 개의 합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을 보면은 K의 A분의 I0 플러스 K의 2A분의 I0는 K의 2A분의 I가 되는 거겠죠. 그럼 K는 없어지고 A도 없어져버리면 여기 1이니까 이게 2분의 3I0는 2분의 I가 되니까요. I는 3I0예요. 지금 답 여기서 보기에는 2I0를 경우에 틀린 거죠. 그죠? 자, B에 흐르는 전류는 A와 A 반대 방향이죠.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이미 했으니까요. 반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전 B에 흐르는 전류 I를 감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 P에서 자기장에 흐르는 종이마다 수직으로 나온다. 자, 여기서 B를 원래 여기 지금 이제 요거 두 개는 나오고 얘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다 합쳐서 이제 제로가 됐는데 요 전 B의 전류를 감소를 시키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0이 안 되고요.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니까요. 전 P에서의 장애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네. 그건 그냥 뭐 따져보면 바로 나오죠. 그죠? 얘가 줄어드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제로 되니까 이거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전류가 흐르는 거기서 자기장이 나오는 문제는요. 간단하게 요 지금 보이는 요걸 이용해서 그냥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따져보고 거리 따져보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기장에서 배운 그거하고 전화하는 거랑 비슷하죠. 조금 막 꼬이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이런 거는 뭐 몇 번 연습해 보면은 금방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